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과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불해 주시는 조건으로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야 했어요. 결혼 당시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부모님이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은 아니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어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에는 저희와 시부모님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도 같은 조건으로 이미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저희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모두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었기에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으나 유독 형님과 저는 친해질 수 없었어요. 성향이 너무 달랐다고 할까요? 형님은 욕심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또 종종 사실이 아닌 것도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고 또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반대로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 형님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그냥 예 하고 넘기기 일쑤였죠. 아주버님네 부부는 욕심이 많은 편이라 젊을 때 돈을 좀 모아야 한다며 임신은 미루고 맞벌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자고 해서 결혼하고 바로 계획하에 아이를 가졌어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남편도 시부모님도 너무나도 좋아하셨으나 형님은 빈말이라도 제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제가 임신 16주 때 형님도 임신을 했어요. 3, 4년은 더 맞벌이하며 돈을 모으신다더니 제가 임신으로 가족들의 관심을 받자 질투가 나서 가족 계획도 수정하신 거였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동서가 임신하니까 갑자기 질투나서 우리도 그냥 빨리 갖기로 마음 바꿨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형님은 같은 해에 똑같은 딸을 낳았어요.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는 집순이었고 평소에 집에서 청소하고 소소하게 집 꾸미고 요리랑 제과제빵을 배워서 집에서 요리하고 빵도 굽고 또 시간이 남을 땐 라디오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서 태교를 했고 형님은 만삭 때까지 일을 했어요. 심지어 임신을 하고 나서도 회식을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맥주 한 잔 정도는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임신 기간 중에도 술을 마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은 저와 형님처럼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네 딸은 밝고 쾌활하지만 왈가닥에 고집이 센 아이였고 저희 아이는 낯가림은 좀 있지만 아주 아기 때부터 손이 별로 안 가는 말 그대로 순한 아이였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부모님 댁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제 딸아이는 공갈만 물리고 애착 이불을 손에 쥐어주면 혼자서도 잘 자고 또 깨어있을 때도 장난감 한두 개만 손에 쥐어주면 한참을 앉아서 노는 아이라 있는 듯 없는 듯 했는데 형님네 아이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종일 징징거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어른들이 제지를 하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서 발을 구르며 악을 쓰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분 풀릴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당연히 저희 아이는 형님네 아이에게 치일 수밖에 없었죠. 조금 예쁜 액세서리를 하고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빼앗아 갖고 똑같은 장난감을 사줘도 꼭 저희 아이 걸 뺏어서 양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놀리면 늘 우리 딸은 울면서 제품에 안기곤 했어요. 무언가를 뺏겼거나 아니면 얻어맞아서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바보 같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네가 양보하라고 내 아이에게 가르쳤고 또 형님네 아이에게도
내 새끼도 아닌데 혼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에 잘못을 해도 훈육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제가 형님네 아이를 훈육하면 목소리 큰 형님이 일을 크게 만들까 싶은 생각에 못 본 척 넘어간 거죠. 형님 말로는 희애야, 아유 그러지 마 라고 할 뿐 딱히 크게 제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 딸아이에게는 누리가 동갑이라도 언닌데 동생한테 양보하자 라곤 했죠. 아니 형님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시댁 식구 모두가 순한 우리 딸에게만 그냥 네가 참아라 참아라 라고 하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죠. 저희 아이는 제가 특별히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걸 좋아했고 5살 때 혼자 한글을 뗄 정도로 똘똘했어요. 그냥 저를 닮아 한 군데 자리 잡고 앉아서 책 보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반대로 형님네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을 물고 핥혀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형님은 친구들을 때리는 딸을 훈육하기보다는 뒤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욕하기 바빴고 친구들이 먼저 괴롭혀서 자기 딸이 방어를 한 거고 딸아이에게도 친구들이 네 것 빼앗고 괴롭히면 대차게 들이받으라고 가르치더군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항상 사고치기 바빴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글도 제대로 못해서 형님이 속을 태우곤 했어요. 그 셋 많던 형님이 본인 딸이 저희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 학교 들어가자마자 온갖 학원과 예체능을 시키고 3학년 때부터 과외를 시키더군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미술학원과 피아노 학원 다닌 것 말고는 보습학원 한 번 보내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활발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밝은 아이였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던 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군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저도 마음이 조급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형님네 아이가 다닌다는 학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며 보낸 학원이었는데 아이의 성적은 오르지도 않았고 아이는 점점 웃음도 잃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갔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건강하기만을 바란 아이인데 내가 너무 밀어붙이는 건가 싶어서 한번 딸아이와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공부가 하기 싫다면 학원 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보자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아이가 학원에서 벌써 왔어야 할 시간인데 집에 오질 않았어요. 밖은 이미 깜깜한데 말이죠. 허겁지겁 학원에 전화를 드려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았는데 혹시 아직 학원에 있는지 묻자 선생님 말씀이 1교시 수업은 잘 들었고 쉬는 시간에 아이가 밖에 나갔는지 2교시 때 자리에 없어서 순하고 얌전한 아이인지라 땡땡이 쳤다는 생각보다는 어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집에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이랑 뛰쳐나가서 집에서 학원 가는 길을 샅샅이 뒤지는데 아이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찾는 내내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안심이 되면서 화가 나서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으면 집에 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 아빠 걱정할 생각은 안 해? 라며 아이를 다그쳤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이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볼도 약간 부어 있었으며 옷도 약간 지저분해진 모습이었어요. 순간 아찔해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우선은 아이를 재웠고 남편과 얘기한 끝에 다음날 심리 상담소 같은 곳이라도 데리고 가보기로 했고 마침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누리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치만 엄마 너무 놀랐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누리야, 이 세상에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네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엄마 아빠는 너를 비난하기 전에 너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사과하러 다닐 거야. 누가 너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엄마 아빠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놈 잡아 족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딸을 보호해주지. 라고 아이 손을 꾹 잡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 딸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넘겼는데 중학교도 같은 학교로 배정받은 그 아이는 점점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친구들을 사귀면 사귄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해서 제 딸과 못 놀게 하고 나중엔 아예 대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제 딸이랑 노는 애들은 같이 괴롭힐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다녔대요. 그 외에도 상상 초월의 충격적인 일들을 제 딸에게 했는데 딸이 하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누가 봐도 그런 꼴로 집에 들어가면 저랑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놀이터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고 학교에도 당장 연락해 학폭위를 열려고 했죠. 그 아이가 누구냐? 엄마가 네 편이 돼서 그 친구에게 얘기해 볼 테니 누군지 말해달라고 하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제 딸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희애였습니다. 바로 형님네 딸아이였던 거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순해서 예쁨 받던 제 딸아이를 질투하던 희애가 우리 딸을 집요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다 제 탓만 같았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족끼리 시끄러워지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참으라고만 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 아이가 당하기만 하고 참아온 것 같아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딸아이를 지키고 형님네 아이가 우리 딸을 괴롭힐 때 못하게 하고 혼을 냈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미련하게 참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몇 년을 이렇게 참고 지내왔을까 싶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아이는 아빠에게 맡기고 형님네 집에 쫓아갔어요. 형님은 절 보고 연락도 없이 왜 왔냐며 의아해했고 저는 형님한텐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 희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네가 우리 딸 괴롭혔니? 남도 아니고 사촌을? 우리 애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다른 애들이랑 말도 못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힘들게 했니? 그것도 몇 년을? 하며 다그쳤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따라 들어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고 내 새끼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처럼 참고 넘길 수 없었던 저는 형님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딸을 몇 년 동안 괴롭혀왔다고. 내 딸이 어제 당신 딸한테 당하고 왔다고. 그 어린 것이 몇 년을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해왔는데 그럼 엄마가 돼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해자한테 이만한 소리도 못해요? 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항상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네 하고 웃고 말던 제가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대니 그제서야 형님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나 결국 괴롭히긴 뭘 괴롭혀? 애들이 사촌지간이니까 그냥 장난 좀 심하게 쳤나 보지. 우리 희애한테 들어보니까 누리가 친구가 없는 건 애가 어둡고 음침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 라고 하더군요. 음침하다니요. 학교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도 항상 저희 아이를 예뻐해주고 당연히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해서 초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하던 밝은 아이였는데 희애 때문에 아이가 혼자 소갈이 하느라 어두워진 것을 음침하다고 표현하다니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 있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자 제가 나갈 때 희애가 저를 보며 아, 저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딸년 자기가 간수 못 시키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형님이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길로 어머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시부모께 알랑방구를 끼며 눈 밖에 날까 무서워했거든요. 제 말은 안 들어도 어머님 말은 들을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제가 그리로 갈 거라 생각했는지 그새 벌써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모양이었고 어머님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아시더군요. 당연히 본인이 유리하게 말을 했겠지만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어머님은 제 말은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애들 싸움인데 덮고 넘어가야지. 어른들이 크게 싸움을 부추기면 되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아니 형님, 여태 돈 벌고 집안 일으키느라 애한테 소홀한 건데 그걸 가지고 대못을 박으면 어떡해? 아, 그러는 넌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나 봤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이상 설명드릴 힘도 남아있지 않아 어머님, 둘째 며느리랑 손녀는 없는 셈 치시고 큰아들 식구 끼고 사세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와보니 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자고 있더군요. 행여나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같은 반응이면 분명 싸우게 될 것 같았고 부모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아이가 더 의기소침해질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네 갔더니 희애는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형님도 자기 딸은 잘못 없고 우리 딸이 음침해서 친구가 없고 그런 핍박을 당한 거라고 하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한 소리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더니 그새 전화 드렸는지 내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아랫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더러 형님한테 사과하래. 돈 많이 번 형님이 더 낫다 이거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다행히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의 편이 되어주며 형수님도 그러면 안 되고 어머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말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깨길 기다렸다.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묻자 아이는 의외로 학교에 문제를 삼아서 희애를 벌주는 것도 싫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받는 것도 다 싫고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는 바로 이사의 집을 알아봤어요. 그 집은 어머님 명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는 없었고 벌어놓은 돈으로 당장 이사 가려면 대출을 끼더라도 평수를 더 줄여야 했고 동네도 더 외곽으로 나가야 했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는 미리 연락드려 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조카애는 벌하지 않겠지만 전학 가기 전까지 아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사한 집이 남편 회사와는 멀어져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세 식구끼리 맘 편히 지낼 수 있었죠. 이사 가기 전까지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안 드렸고 이사하면서 전화번호도 다 바꿨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부모니까 연 못 끊겠지만 나는 그날로 연 끊었으니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다행히 제 의견을 존중해줬고요. 전학을 간 딸아이는 금세 다시 예전의 밝은 아이로 돌아갔고 성적도 따라잡아 바로 예전처럼 상위권이 되었어요. 시댁에 도움이 없어졌으니 외벌이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에 저는 공부방을 차려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처음엔 몇 명 없던 원생이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맞춤형으로 잘 가르친다는 평을 받기 시작해 또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거의 매번 전교 1등을 하다시피 하니 그마저도 제가 잘 가르쳐서 제 딸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공부방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늘어서 저는 학원을 차렸고 엄마들 사이에 소문이 좋게 돌아서 학원은 문전성시를 잃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나오고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어머님이 해주신 아파트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과외 한 번 안 시켜본 우리 딸은 정말 자기 혼자 밤새워가며 공부하고 스스로 생활기록부 관리해서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남편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는 형님네 아이는 우리 아이가 전학 가고 나서도 계속 일진 노릇을 하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하다 결국엔 강제 전학을 갔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방 전문대에 피부 미용학과를 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남편 통해 끊임없이 저와 제 딸아이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는지 형님과 희애는 용서가 안 되어도 어머님 마음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할 때 옆에 있다 전화를 바꿔받았죠. 어머님은 목소리만으로도 늙으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없으셨고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너 보내고 나서 후회 많이 했다. 너나 누리가 착하니까 이해해 주려니 했나 보다. 그냥 늘 그렇듯이 니들 보고만 참으라고 한 내가 나빴다. 내가 어른인데 거기서 쉬쉬 넘기려고 하면 안 됐는데. 잘못한 애를 혼내고 속상한 마음 달래줬어야 했는데 내가 다 미안하다. 누리가 남한테 그런 꼴을 당했으면 내가 나서서 그년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텐데 희애도 내 손녀다 보니 그렇게 못했다. 예전처럼 지내자고는 안 하마. 그냥 너희 세 식구 잘 살아라. 그래도 네가 복이 많아서 누리도 잘 풀리고 네가 운영한다는 학원도 잘 되고 하는 모양이라 다행이다.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미웠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는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밖에서 몇 번 식사도 하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초대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희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아이들 나이는 22살이었고 결혼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 놀랐는데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상대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중국집 배달하는 남잔데 임신 소식 듣고 형님은 당장 애 없애라고 했는데 희애가 죽어도 그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겠다고 고집을 부려 싸우고 싸우다 형님이 포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결혼식 안 올래? 하고 제게 묻더군요. 제가 그 결혼식을 왜 가냐고 깜짝 놀라며 대답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못 갈 건 뭐 있나 싶더군요. 그때도 그런 일 생기자마자 우리가 도망치듯이 조용히 이사 나왔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도망 다니듯이 피하나 싶어. 아니네요 어머니, 저 갈게요. 다른 친척분들도 못 뵌 지 너무 오래됐고 제가 못 갈 이유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딸아이에게 할머니랑 통화한 얘기를 하며 엄마는 그 결혼식에 갈 건데 너는 마음이 어떠냐고 엄마가 그 결혼식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한참을 생각하던 아이가 아니야 엄마 가자. 나도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때는 걔가 너무 무서웠고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죽고 싶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련한 것도 있었어. 진즉에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이젠 미운 생각도 잘 안 드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걔보다 내가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 통쾌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 라고 말하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저는
그럼 우리 엄청 예쁘게 하고 가자. 라고 말하며 같이 웃었어요. 대망의 결혼식 날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비싼 샵에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비싼 옷에 가방을 메고 전쟁터에 출정하는 기분으로 결혼식장에 갔어요. 저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형님은 저희를 보고 그렇게 놀라하지는 않았지만 썩 좋아라 하지는 않아 보였고 저는 따로 인사드리지 않고 식장에 들어갔어요. 희애는 이미 임신 계열수가 좀 됐는지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였고 남편 될 사람은 딱 봐도 질이 좋아 보이진 않았고 남자 쪽 부모님들도 좋은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나뵌 친척분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희애는 안중에도 없고 저희 딸아이를 보고 너도 나도 다가와서 대학을 그렇게 좋은 데로 가서 얼마나 잘 됐냐며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냐며 덕담들을 해주셨고 어머님 통해 저희들 소식을 다들 들으셨는지 제가 하는 학원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패배까지 마친 희애가 남편과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있는 테이블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뱃속부터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히 축하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희애는 저희 딸아이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혀를 차면서 참나,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큰마음 먹고 축하해주러 온 누리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라고 하셨고 가만히 있던 저희 딸이 결혼 축하해. 근데 임신 중도 그거 위험한 건데 관리 열심히 해. 너 너무 많이 부었다 야. 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성질머리 고약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됐으니 좀 나아졌을까 했는데 희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내 결혼식에 왜 네가 와서 주인공 행세야? 내가 너 따시켰어? 애들이 너랑 안 논 거 가지고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난리야? 임신 중도? 너는 임신하면 늘씬할 것 같냐? 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으나 제가 입을 열 새도 없이 여기저기서 호통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너 심보 그렇게 쓰면 좋은 일도 오다 도망가겠다. 애가 왜 나아지질 않고 그 모양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제발 철 좀 들어라 이거사. 이제 너도 애 엄마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라고 그래? 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너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고 너만 하는 거 그냥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고쳐서 혼냈어야 됐는데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렇게 말해?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게 네가 잘나서 넘어간 건 줄 알아? 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그때처럼 누구도 저희 아이에게 네가 참고 넘어가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한뜻이 되어서 제 딸을 보호해주는 거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친척들도 우리도 대충 얘기 들어서 하는데 희애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말어 제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너 그러다 나중에 벌 받아. 다들 한마디씩 덧붙이시더군요. 희애의 남편 되는 사람은 눈만 껌뻑이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이었고 형님은 허겁지겁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애 결혼식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희애가 아닌 형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말고 딸을 좀 그렇게 보세요. 그런 짓을 했어도 그래도 조카라고 사촌이라고 우리는 용기 내서 여기까지 축하해 주러 왔는데 희애는 여전히 변한 게 없네요. 저희가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뷔페에서 이것저것 먹은 것 같은데도 배가 헛헛해서 집에 와서 나물에 고추장 넣고 밥을 비벼서 딸아이와 머리 맞대고 앉아서 함께 먹으며 한참을 웃었네요. 새삼스레 너무나도 잘 자라준 우리 딸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어디 나가서 딸 자랑하면 팔불출 소리 들을까봐 딸 자랑 한번 제대로 못하며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 딸 덕분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